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와 약간 이제 상황이 다른 게, 국제 시장에서 완성업체에서 전혀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뭔가 나쁘지 않다. 지금 실제로도 유럽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도 좀 이런 강세가 이어질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나는 영업이익은 한 1조? 1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작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아마 삼성 SDI도 한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꽤 높은 한 50조가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좋죠. 아, 그렇죠. 너무 좋죠. 완전 근데 장밋빛이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1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카카오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런 거죠. 네이버가 사실은 고점 40만 원 정도일 때 시가총액이 80조였거든요. 근데 1년에 버는 돈은 1조였어요. 항상 원래 1조 1000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벌었었는데, 이제 기대심이 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또 순식간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좋죠. 물론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데, 투자를 할 때, 이 지금 주식은 전망이 굉장히 좋으나 돈 버는 거 비해서 주식이 100배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알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 위험을, 이거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플랫폼이나 게임 회사처럼 절반 가까이도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심플한 게, 2차 전지는 굉장히 심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줘봤자 완전 쥐꼬리만큼. 그만큼 되니까. 그럼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주식,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뭐 KTNG나 그다음에 통신주,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게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수록 배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기대심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50%, 60%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럼 2차 전지 주식은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포트에서도 막 많이 담거나 그러긴 좀 위험하겠네요. 포트에서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담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많이 담았을 때 한,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 최대 15%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이제 15%가 넘어가면 좀 줄여주시고, 적절한 거면 한 10%. 왜냐면 이제 고성장 주식으로 10% 정도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말고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뭐 네이버, 카카오인데 정반대긴 하죠. 물론 거의 한두 달 전에 거의 한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성장성도 높고 캐시카우도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라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시는 분들은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새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또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20조, 25조에서 20조까지 떨어졌었는데 네이버도 아마 자기 자본만 지금 20조가 넘는 거의 PBR 100배더라고요. 예. PBR이 근데 부채가 아마 제가 네. 알기로 10조가 채 안 되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은 자기 돈이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기 돈이 많은 상황에서 1조씩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금리를 버틸 수가 있고 결국은 고금리에서 버티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와 약간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이제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카카오가 지주회사로서 약간 기업 가치가 좀 이제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카카오도 어떤 성장성으로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은 주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성장주라는 게 떨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주식이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차가 다 바뀔 건데 얼마나 이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일 3사에 비해서 이제 왜냐하면 역사가 짧잖아요. 짧죠. 그러니까 내연 기관으로서는 이제 몇 수 아래? 그쵸.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가성비 차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왜냐면은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남자의 사나이 어떤 가슴을 하는 이제 제로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00km까지 도대체 몇 초에 갈 수 있느냐?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독일 3사 굉장했었죠. 사실 네네. 막 3초 때, 막 4초 때 막 밟으면 100m까지 팡 치고 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너무 좋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배터리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우리나라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제로백이 훨씬 빠르거든요. 아, 맞아요. 모터의 그 예. 구동력이 엄청나죠. 왜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진이 돌아야 되는데 맞아요. 엔진이 도는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이 좀 플러그가 팍 튀면서 불꽃이 점화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밟자마자 훅 나가네.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이제 국제 시장에서 완성업체에서 전혀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뭔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독일 3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앨런 머스크 회장님께서 현대차가 꽤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위 점유율인데 맞아요. 지금 실제로도 유럽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또 그런 게 너무 좋죠. 2차 전지도 너무 좋고 네네. 아까 전에 이제 플랫폼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둘 다 배당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일단 플랫폼은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전지는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또 이제 이건 또 시장 그때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락할 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주식 시장은 어려운가, 왜 힘든가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면 너무 신나는 곳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물건도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물건도 그렇죠. 너무 많아 보이고, 네. 이 많은 것 중에서 내일 오를 게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네. 왜냐면 간혹 보면은 상한가 가는 것도 그쵸. 늘 보이고, 하루에 10%, 전체 시장이 만약에 종목이 2,000개면은 항상 10% 이상 올라가는 게 상승률 상위 주식을 보면은 한 50개 정도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곳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신나는 곳인데 너무 기대가 크면은 이제 기대가 크면 항상 이제 위험을 높여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힘든 거지.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너무 좋은 주식이고 좋지만 내가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위험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2차 전지는 무조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 스스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 2차 전지와 플랫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 항상 좀 인식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약간 그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뭐 전기차, 우리나라의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두둑히 주고 예,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 가치 대비 또 저평가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좀 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